자, 11강입니다. 11강에서 10강에서 파동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파동을 다룰 때 여러 가지 물리량을 다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동에 표현할 때 진동수 F, 그리고 진동할 때 진동하는 크기 진폭 A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장 람다, 그리고 주기 T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가 만약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파를 나타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프가 일단 위치에 따른 변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시간에 따른 변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그리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만약에 얘가 t는 0초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0초일 때, 지금 얘는 0초일 때 시간이 지금 보면 0초일 때 변이가 이거니까 이 점 혹은 이 점 중에 하나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뭐 다 똑같은 점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점과 이 점은 똑같은 점이라서 한 파장 딱 차이 나는 거리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있고 시간 그래프가 있다는 건 결국 변이가 얘가 움직였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제자리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이 거리를 우리는 주기 이렇게 불렀었고요. 이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 이동한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를 우리는 파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기라는 건 1초에 1초 아니죠. 1회 진동시 몇 초 걸렸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랑 반대로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게 진동수였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렇게 역수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에 대한 물리량, 기본적인 물리량은 꼭 한 번씩 직접 쓸 수도 있고,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파동은 기본적으로 매질이 다른 곳을 지나게 되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반사는 이제 중학교 때 더 자주 다뤘던 내용이라서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입사각과 반사의 같다. 근데 굴절은 이제 두 명이 손잡고 가다가 한 명이 속도가 달라지면 꺾인다 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속도가 달라지면 얼만큼 많이 꺾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수식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질이 굴절률이 n1인 곳에서 n2인 곳으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해 나갈 때, 이 n1, n2라는 이거는 굴절률이고요. 굴절률은 원래 속도에 비해서 얼만큼 속도가 느려졌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n이 클수록 속도가 느려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c가 기준 속도고요. 빛 기준으로는 진공에서 속도를 얘기합니다. 기준 속도고, 어느 굴절률에 들어가면 얼만큼 속도가 줄어드냐, 그러니까 어느 매질에서의 속도를 굴절률분의 기준 속도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속도랑 이 각도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좀 두껍게 해서 얘를 이렇게 보면 빛이 이렇게 더 두껍게 합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이시나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쪽이 먼저 화면에 그 밑에 면에 먼저 닿고요. 이쪽은 아직 안 닿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빠르고 위에가 밑에가 느리다면, 여기는 이제 느려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더 빠른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조금 가는 동안 얘는 많이 갈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꺾이는 이유는 이제 그 매질이 달라지면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속도와 관련된 게 아까 굴절률이라고 했고요. 이 굴절률을 이용해서 이 각도와 굴절률 사이의 관계, 사실 굴절이라는 건 속도니까 속도랑 각도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정말 자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험할 때 우리 굴절하지 않는 방법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물론 굴절하는 이유가 속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니까 속도차가 없으면 굴절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개구리알 그냥 보면 막 엄청 빛이 꺾이고 하면서 막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를 물에 담그니까 거의 투명해져서 아예 보이지가 않았죠. 왜냐면 개구리알이 거의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같은 물일 때는 굴절률이 똑같으니까 꺾이지 않고 그냥 간다. 이렇게 굴절률이 똑같다는 건 속도차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굴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굴절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반사한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를 생각하냐면, 지금 이 경우에를 거꾸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오면 위에가 빠르고 밑에가 느리면, 기준으로 빛을 쐈을 때 이렇게 꺾이면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쏜다면, 다시 말하면 밑에서 위로 쏜다면 이렇게 쏘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이쪽에 굴절각, 이렇게 굴절각이 더 크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조금만 더 각도를 조금 더 키우면, 각도를 조금만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각도를 키웠을 때 얘가 거의 굴절각이 거의 90도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그때를 우리는 인계각이라고 불렀고, 이 인계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각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 각도를 우리는 인계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각도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로 나가는, 꺾어서 나가는 굴절은 없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반사만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반사한다 해서 전반사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매질이 다른 두 이렇게 상황에서 파동이 진행하면 일부는 이렇게 반사하고요. 일부는 꺾여서 들어가는 굴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거를 이제 스넬 법칙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N1은 1, 여기 위에는 1이라고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각도가 대신 나왔네요. 이렇게 각도가 50도, 30도. 그러면 N1 사인 50도는 N2 사인 30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N5는 1이고요. 그러면 사인 50도는 0.8이라고 했으니까 0.8은 N2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2는 1.6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N2가 여기는 1.6이다. 자, 그러면 여기 속도가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여기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다면, 속도는 굴절분의 기준 속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굴절률이 2라서 기준 속도가 C 그대로예요. 속도가. 근데 V2에서의 속도는 N2분의 기준 속도니까 1.6분의 C 이렇게 속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거 해볼게요. 그럼 파동에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냐? 파동이라는 건 결국 진동의 전달이고요. 그럼 전달은 누가 해주냐면, 이 진동이 전달한다. 그럼 진동의 운동이 전달되는 거니까 결국 매질이 움직이면서 다음 매질도 움직임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진동의 전달은 결국 파동의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파동의 속도랑 관련되는 건 매질이 얼마큼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냐, 결국 매질의 컨디션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질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 줄이 움직이니까 줄 파동은 언제 빠르고 느리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장력과 관련이 있다. 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력이 크면 빠른 속도, 장력이 느리면 작은 속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진동수는 똑같이 2Hz인 상황에서 속도가 빠르고 느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금 뭐 이렇게 파장 보이시나요? 파장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파장이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주기분의 얼마큼 앞으로 많이 갔냐, 파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정의된 상황에서 제가 장력은 변화시켰으니까 속도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변할 겁니다. V 값은. 자, 그런데 지금 진동수는 2Hz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F는 일정으로 해놨다면 결국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있는 파장이 바뀌어야 된다. 속도가 커지면 파장도 같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빠르고 이쪽이 느리니까 파장이 작고, 여기가 파장 2번, 여기가 파장 1번이라고 한다면 파장이 큰 곳이 그만큼 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 매질이 A에서 매질이 B로 통과하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매질이 바뀌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해서 들어가는데 이 반사하는 건 무시하고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진동수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일부러 바꾸지 않는 이상. 저번에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교실에서 미하고 소리를 내면 이게 창문 밖으로 나가도 계속 미겠지만 이제 공기 온도가 다르면 그 소리의 속도는 바뀔 수 있지만 여기서 미인 게 저희가 손 갑자기 파가 되는 건 아니라서 결국 파원이 바뀌더라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매질이 바뀌니까 속도는 바뀔 텐데 이 속도가 바뀌다 보니 여기 있는 파장이 바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지금 매질 B에 있는 이 6cm 위치에 있는 이 지점이 T는 1초일 때부터 진동하기 시작한대요. 그 말은 파가 1초일 때 6cm 지점에 도착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여기 5랑 6 사이, 이 여기 있는 5.5cm 위치에 있는 파가 1초 지나면 정확히 여기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0.5cm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매질 B에서의 속도가 0.5cm per sec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변이 그리고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 한 위치로부터 다음 위치까지 이 거리가 파장이 되는 거잖아요. 파장이 얼마인지 그래프를 보고 직접 구할 수 있죠. 3부터 5까지니까 2cm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진동수는 얼마냐?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도니까 진동수는 4분의 1Hz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이 곱한 게 0.5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진동수는 매지 1인 곳에서도 진동수는 4분의 1Hz여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때 파장은 A에서의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c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속도는 4분의 3cm per se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A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1.5다. 1.5가 아니고 4분의 3 그러니까 0.75cm per sec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초일 때 3cm에서의 파동의 변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2초 지났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파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매질 A에 있던 파가 3으로 이제 계속 가겠죠. 근데 매질 A에서 속도는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4분의 3의 속도로 2초를 가면 4분의 3cm per sec의 속도로 2초를 움직이면 결국 얼마를 가냐면 세크 약분될 거고 2분의 3cm를 가겠죠. 그러니까 2분의 3cm 그러면 1.5cm입니다. 그러면 파가 이 파가 오른쪽으로 1.5로 간다면 결국 1.5 뒤에 있는 얘가 여기로 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3의 변이는 0이 아니고 이때 변이는 마이너스 1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초일 때 6cm 파동이 변이 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는 매질 B예요. 6cm면 여기죠. 여기 위치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여기서의 변이가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B에서는 파동이 0.5로 움직여요. 속도로. 그리고 4초가 지났으면 2cm를 이동했을 겁니다. 파동은 오른쪽으로 2cm 이동하니까 6에 도착하는 애는 2cm 뒤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4에 있던 애가 여기 있는 파가 2초 지나면 정확히 여기까지 와 있겠죠. 그래서 그때 변이도 마이너스 1일 거다. 그래서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하나 되겠습니다. 파동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파장 혹은 진동수 혹은 속도 이런 물리량들을 잘 관계들을 따져서 그 물리량들을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